우리는 현재 입법 독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법이라는 명분 하에 입맛대로 그 누구의 견제도 없이 편법적, 탈법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헌적 법률도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담화문에서도 입법 독재, 의회 독재에 맞서겠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회는 행정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헌법적으로도 이하 법률적으로도. 근데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고 삼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지만 각각의 권력이 남용이 될 때 서로를 견제하는 수단은 균형적이지 않아요. 특히 행정부는 결국 법이 만들어진 그 법률 하에서 법이 운용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입법부의 입맛대로 놀아날 가능성이 훨씬 높고 헌법이든 이하 법률에서도 입법부는 그러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쉽게 견제할 수 있는데 행정부는 입법부를 견제할 가능성, 견제 수단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권성동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헌법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글쎄요. 사람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법이 문제겠습니까? 최근 이제 여러 유튜버 분들이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발의되는 입법 예고되는 것들을 분석을 해서 위헌적이고 또 불법적인 법들은 반대하자라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에릿이란 채널인데 최근에 채널 구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개정안들, 나쁜 개정안들 우리가 반대하자라는 여론을 최근에 만들어준 그런 1등 공신 유튜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민주권을 대의제라는 제도화해서 국회의원에게 주권을 맡겼는데 정작 이 국회의원들 대부분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또 간첩죄를 일삼고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합법적으로 중국, 북한의 지방정부나 위상국가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 그들의 활동의 감시를 더욱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참 우매한 국민들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에는 저런 간첩들의 입법이나 또 반국가적 입법의 감시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생업에 바빠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과거 그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입법 독재, 국회의원들의 금배지 달아놓고 의자에 앉아서 버튼이나 누르면서 입법 개정 반대 이것만 누르고 있고 정작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거나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잘하겠지 안일하게 무관심하게 우리가 가져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냄비근성 감성주의 국민 아니랄까봐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이죠. 계몽령 이후에서야 이런 입법 감시하는 게 이슈화되는 게 정말 안타깝고 또 슬플 뿐입니다. 물론 유튜브라는 이 어떤 인터넷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또 더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있지만 예전에도 할 수 있었어요. 왜 안 했나?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에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애국 보수 계몽운동 그리고 입법 감시 활동이 저는 바라진 않지만 점점 이런 운동들이 희미한 불씨로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냄비근성, 감성주의 국민들이 대부분이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나라
국민들의 냄비근성이나 감정주의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입법 감시, 계몽 활동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 등 이런 입법자 그리고 권력자들이 긴장하고 국민의 눈치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나라를 위한 그런 권력 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이 비상계엄을 근거로 이 민주당이 별의별 입법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어떤 추진되지 않는 정책이 있거나 추진되지 않으면 막혀? 그러면 개정. 막혀? 그러면 제정. 막혀? 그럼 법 폐지. 정말 뭐 법을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만지는 거를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작자들인가 싶을 정도예요. 뭐 비상계엄 사태를 또 빌미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그런 법들도 졸속으로 막 처리하는데 이런 이제 에릿이라든지 이런 유튜버 분들이 다 이제 걸러내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그런 졸속 입법들 중에 법률 중에 하나 그리고 경기도 조례 중에 하나를 제가 비판하고 싶어서 하나씩 가져왔고 여러분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즐겨찾기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즐겨찾기로 꼭 해놓으시면 최신 법령이나 자치법규, 행정법규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법률 대통령령 부령, 즉 법령 제외하고도 자치법규라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그런 조례나 규칙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규칙도 나오고요. 불령, 예규, 고시, 그리고 판례도 다 볼 수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꼭 즐겨찾기 해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또 법제처 부분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국회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영상 주제도 입법 독재 주제니까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말고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열린 국회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각 일자별로 어떤 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본회의가 어떻게 열리고 어떤 전체 임시회가 있는지 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정을 확인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법을 하고 1년 동안 그러니까 아니면 뭐 1년 아니면 그 한 22대 국회 그 한 대 국회 동안 국회의원 A라는 국회의원이 어떤 입법을 했는지 알려달라라고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정보공개 청구법에 되면 그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그런 제한되는 사항들 제외하고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정작 국회의원 나쁘다, 국회의원들 여야 나눠서 막 싸움을 하지만 국민들도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인터넷 기사 몇 배 보고 누구 나쁘네, 누가 잘했네, 여당이 잘했네, 야당이 잘했네. 그것도 국민들 수준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수준이 결국 국회의원 수준이거든요.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고 나라가 정상적인 궤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단순히 뭐 인터넷 기사 제목만 보고 댓글만 보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건 정말 우매한 거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다음으로는 의안정보 시스템이나 사이트가 따로 또 있습니다. 여기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발의자라든지 제안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의원을 선택을 해서 발의 종류 전체 예를 들어서 뭐 누구로 할까요? 요즘에 권성동 국회의원 검색을 하면 권성동 의원이 참여했던 그런 의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국회의원들 개별적으로 무슨 일 하는지 쟤들이 지금 연봉이 1억 6천이에요. 근데 쟤들이 무슨 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권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감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 안 하고 내버려 두니까 쟤들이 저렇게 입법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도 관심을 가집시다.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계몽령 이후에 반짝하지 말고 제발 좀 관심을 가집시다. 냄비근성 없애자고요.
제발 감성 떼법도 없애고 제발 좀 바뀝시다 우리. 그리고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법은 뭐 많이 언론에도 나오지만 조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이제 지식백과에도 나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자치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에도 조례에 대해서 자치법권이라고 나오고, 그다음 지방자치법이라고 해서 하위 법률에서 지방자치법 규정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 발의와 제정 절차도 나와 있는데 국회법 마찬가지로 더 지방자치법은 굉장히 또 자세해요. 규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지방 선거권이 지금 외국인에게도 주어진 거 알고 계시죠? 뭐 이거는 정말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에게 왜 지방의회 선거권을 줍니까? 물론 대통령 선거권이나 국회의원 선거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권의 선거권을 왜 외국인에게 주죠? 일정 요건은 필요하지만 왜 외국인한테 그런 선거권을 주냐요? 나중에 뒤에 제가 자료를 제시하겠지만 그 대부분의 편협하고 친북 그런 좌편향된 외국인들이 다 민주당을 찍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런 거는 저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물론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이 많아진다면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지방 자치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법을 만들거나 조례 같은 지방자치 법을 만드는 지방 조례 개정안에 이 사람들의 투표를 한다? 또는 뭐 그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데 투표를 한다? 투표권을 가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건 맞아요.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복지, 이런 행정 절차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맞는데 의원을 뽑는데 이 외국인들이 투표를 한다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거는 빨리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필수적으로 개정돼야 됩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아질 텐데 이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조선족 중국인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들은 다 친중, 머릿속이 그러니까 돈은 밝혀서 돈을 쫓아서 우리나라 와서 일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 깊이 좌빨의 어떤 피는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공산주의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하겠죠. 절대 이 법은 개정돼야 된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말씀드렸고, 아까 조례 같은 경우에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것도 일원화되면 참 좋은데 왜 일원화되지 못하냐? 일단 지방자치단체, 이 좁은 나라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도 웃깁니다.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게 웃긴데 그들 나름대로 아까 조례도 만든다고 했죠.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법률 만들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규제라든지 법을 만드는 집단, 어떤 권력기관이 다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굉장히 개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어쨌든 조례 같은 경우는 이런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 있다. 여기서는 우리 뭐 지자체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각 뭐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군구 또 나뉘시죠. 네, 시군구까지도 나눌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영상에서 두 가지 가져왔다고 했죠. 첫 번째 법률에 대한 비판할 거, 두 번째는 조례에 대해 비판할 거 하나씩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법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참 또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소 절차를 자기들 우덜식으로 입맛에 맞게 개정안을 막 발의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1월 2일 날 발의된 거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해서 총 11인이 발의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법률 발의는 10인의 동의가 있으면 돼요. 10인의 동의가 발의하거나 또는 교섭단체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일단 11인이 발의 의안 번호 7212 이 의안을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을 하죠. 총 9명을 다 임명을 합니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어요. 그때 이제 여기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 또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돼서 이슈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법률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상위법인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오직 대통령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여기 헌법재판소 제6장 헌법재판소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11조 제2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111조 제2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이후에 어떤 단서가 없어요. 그냥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최초에 3명 임명할 거고 나머지 3명은 국회,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해서 총 9명이 임명이 되고 그 최종 임명권, 그 총 9명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정안에서는 여기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한다. 즉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그런 재판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반드시 7일 이내 임명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헌법에서 봤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런데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라.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에서 대통령은 7일 이내 임명을 하라.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만 주어진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 하위법인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 법률안에서는 7일이 넘어가면 임명한 것을 간주해버린다. 즉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기 국회나 대법원이 지명한 각각 3명씩 총 6명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헌법재판소법을 지금 여기 개정을 한다는 거죠. 6조 안의 내용을. 근데 이 개정안은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임명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또 있었어요. 얘들이 왜 이것도 또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뭐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임명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죠. 원래 그 국회 뭐 3명 추천을 할 때 국회 내 추천에 관련해서 예전에 2000년 이후에 관례가 있었어요. 관례가 뭐냐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그러면 총 2명이 되겠죠. 나머지 1명 부족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해서 정하자라는 게 2000년 이후로 이어졌던 관례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3인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 3인은 여야 합의해서 각각 1명은 합의라고 여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한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봐요.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나머지는 합의. 그러면 3명이 딱 되니까 이 부분이 관례였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관례였는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싹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금 20차례 이상 당시에 윤석열 정부 관료, 문재인, 이재명 수사검사 줄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 줄탄핵하고 그들 직무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의도적으로 헌법재판관 이런 추천 관례를 깨버린 거죠. 깨버리고 억지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총 3명 임명할 그 자리 중에 2명은 우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할 거고 1명은 국민의힘 여당 너희가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 관례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면피인 거죠. 상식도 없고
그런 관례를 깨버리면서 억지로 이 자기들이 탄핵시킨 사람들 헌법재판소에 올려놓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 해야 된다. 막 여야 줄다리기 하면서 힘을 빼면서 임명을 계속 미룬 거죠. 3명에 대한 임명을.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은 6인 체제로 계속 유지됐고 그러면서 헌법재판 탄핵 소추된 검사들이든지 감사원장, 뭐 대통령, 그 행정부 관료들 헌법재판소에 올라갔지만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된 거죠. 재판을 받고 싶지만 재판도 받지 못해. 얼마나 악독합니까? 뭐 합법은 맞죠. 합법이라고 하면 합법이겠지만 이런 관례도 깨. 편법을 사용해서 자기들 직무정지 상태인 관료들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유지해두고 싶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개정안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에 우덜식 입맛에 맞게 신속히 탄핵시키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렀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거부하니까 이렇게 우덜식 개정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니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라고 발작을 했어요. 그때는 왜 법 개정 않고 지금은 입맛대로 또 개정합니까? 그러니까 역시 내노란불은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좌파들의 기본 탑재 옵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제 이 유튜버 분들도 법 개정이 잘못됐다라고 언급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반대하는지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히 헌법재판소 법은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됐고 핫한 이슈였고 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왜 계속 거부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올리고 난 이후에 부랴부랴 넘겼냐. 그럼 그 전에는 왜 3명을 올리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관례는 여당 1명, 야당 1명, 나머지는 1명은 여야 합의. 근데 이 관례를 깼다는 거. 깨면서 억지로 탄핵 소추한 사람들의 직무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미룬 거죠. 이 3명을. 왜냐면 명분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2명을 추천해야 된다. 관례 깨버리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독하고 정말 입법 독재를 정말 자행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례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드린다고 했죠. 제가 오늘 날짜입니다. 1월 10일 날짜로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지금 법률 관련해서는 유튜버 분들도 많이 막 여론화시키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조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조례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꼭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제가 가져온 거는 그거예요.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를 또 개정을 했는데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한 내용 중에 제가 좀 충격적인 것들이 있었어요. 기존의 거가 2014년도에 경기도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2014년 10월 2일. 그러니까 10년 더 됐죠. 10년 동안 유지되던 거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첫 번째, 일단 여기 2조의 용어의 정의가 있죠. 외국인이란, 뭐 외국인 주민이란, 외국인 주민 가정이란, 또 외국인 주민 지원 단체란 총 4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게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고 개정안을 보면 신구 조문 대표가 있죠. 현행의 2조 용어의 정의 아까 보셨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외국인 주민이란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즉 거주 플러스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외국인 주민이라는 정의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포섭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플러스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정안은 거주하는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 범위, 보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계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경기도에 거주만 하면 된다는 거. 즉 외국인을 더 넓게 보호하려는 그런 조례 개정안인 거예요.
이것도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 이 외국인 입법 조례, 이 외국인 조례, 보호 조례가 왜 그런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다음 제가 지적하는 것은 5조입니다. 지원조례 5조, 지원 대상인데요. 기존의 5조는 여기 나와 있죠. 지원 대상. 보면 도내, 경기도죠.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의 범위는 또 있어요. 근데 지원 대상을 하는데 다만 출입국 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즉 불법 체류자는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기존의 조례였어요. 당연한 거죠. 예, 불법 체류자는 이 경기도 지원 조례에서 보호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개정안에 보시면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이게 뭐냐? 불법 체류자는 보호하겠다. 불법 체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겠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지방세 다 내시잖아요. 돈 다 내시고 세금도 내고. 근데 그 돈으로 불법 체류자도 경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주겠다. 저는 5조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니 불법 체류자를 왜 보호해줍니까? 예? 불법 체류자를. 지금 국가법, 헌법재판소법이든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형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지금 개정안들 많은데 악법들 많죠.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입맛에 맞게 자기들 입맛 우월식 개정을 엄청 많이 하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조례도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체류자도 보호해주겠다,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6조 보면 이제 지원 대상 말고 6조에 지원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에서 외국인은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화가 나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화가 나는 건 아까 지원 대상에서 불법 체류자를 지원해준다는 거. 두 번째 지원의 범위도 과거에 7호에서 제6조 1항 7호에 보면 지역사회라고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밖에 6조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게요. 6조는 지원의 범위라고 해서 1항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한국어, 기초생활 적응교육 좋습니다. 고충생활 법률 취업 상담 좋습니다. 상담할 수 있죠. 생활 편의 제공 응급구호 좋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인 문화를 위한 문화 체육 행사 개최 이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에 이슬람 주민들이 많아지면 이슬람 문화도 다 개최해줘야 된다?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문화 충돌. 또 조선족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외국적인 투자 기업의 행정 서비스 이건 인정합니다. 근데 6호를 보면 그 밖에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좀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기존의 규정이 이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여기 지역사회를 뭐로 바꿨냐면 기본권 보장 플러스 지역사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기본권 보장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지금 조례에서 기본권을 언급을 한다. 기본권 언급되어 있는 건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에 보면 우리나라 제일 먼저 생명권 있죠. 알 권리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헌법 10조에 따라서 알 권리 인정되죠. 주거 이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사유재산권 인정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이것도 화가 나요. 이것도. 아니 왜 국민들의 지금 기본권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도 많은데 외국인들한테 기본권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 준다? 절대 말이 안 되죠. 왜 기본권 보장을 해줍니까? 더욱이 아까 제5조 지원 대상에 불법 체류자도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그럼 불법 체류자들은 기본권 당연히 주장을 하겠죠. 자기들은. 추방하지 마라. 추방하고 싶어서 추방하지 말라고 주장할 것이고. 왜? 난 여기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싶다. 집회하고 있다. 생명권이 있다.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사유재산권이 있다. 등등 그런 명목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자기들 기본권 주장하면서 불법 체류자도 기본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떠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합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으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불법 체류자한테 기본권 보장을 합니까?
말이 어폐가 있는 거죠. 상식적인 사람이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경기도, 예?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이거 2014년도에 개정되고 그 다음에 개정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10년이 지나서. 지금 탄핵 정국에서 외국인들, 특히 누군 어떤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사람들, 외국인들의 여론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 지금 보면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뉴스 포털 들어가니까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2차 신청이 시작됐다고 7월 달에 작년 7월에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고요. 외국인 여성 청소년도 해주게 돼 있어요. 네, 외국인도. 아니, 요즘 우리나라에 밥 한 끼 한 끼 굶는 어린 여성 청소년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불법으로 성범죄에 노출되고, 예?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외국인도 지원해준다? 금액이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겨야죠. 이 외국인 표 받으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외국인 청소년이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우리나라 어린 청소년들 소녀 가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지원되는 거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외국인 청소년한테 지원해준다?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중에 외국인이 경기도에서 42만 명이 있습니다. 전체 130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2023년 말 기준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134만 명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150, 170만 넘어갈 수도 있어요. 150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근데 공식적으로는 134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경기도가 42만 명으로 전국에서 탑입니다. 경기도가 탑이에요. 경기도가 탑. 그리고 아까 전체 134만 명의 외국인 중에 여기 표시된 거 보이시죠? 조선족 24만 명, 베트남 22만 명, 중국 20만 명. 여러분 이거 공통점 뭔지 못 느끼시겠어요? 이 사람들 어디 사는 사람들이죠? 이 체제가 어느 체제에서 살고 계시죠? 이 사람들? 공산주의예요. 공산당. 조선족도 중국 국적이죠. 베트남도 공산당이에요. 베트남 공산당. 물론 중국과 베트남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들의 이념 사상은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제외하면 중국과 조선족, 즉 중국인이죠. 중국인은 44만 명이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러면 불법 체류자 포함하면 얼마 될까요? 한 60만, 70만? 더 넘어갈걸요? 근데 그런 공산당, 즉 좌편향된 그런 외국인들이 그리고 조선족, 중국 공산당 특히 좌편향된 사람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 특히 경기도가 42만 명이나 제일 많죠. 근데 그런 좌편향되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이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와서 이런 혜택을 받는다? 그리고 10년, 11년 만에 개정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런 외국인 주민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심지어 불법 체류자한테도 지원을 해준다? 어느 만큼? 기본권 보장만큼.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1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금 여기 에릿 유튜버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사시 않으시더라도 전자메일로 찬반 여부 꼭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제가 이것만 가져온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헌법재판소법도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하는 이런 조례들 보면 말도 안 되는 법들 많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보셨겠지만 체류 외국인들이 대부분이 조선족 중국 베트남이에요. 우리들랑 사상이 다르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멸공.